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서 우리 아이와 아내와 부모님이 동시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부터 구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요. 물론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은 아이를 너무도 소중히 사랑해서 라기보다는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을 더 살아야 될 사람이고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서 앞으로 세상을 꾸려 나가야 될 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무한한 사랑을 갖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를 꺼냅니다. 와이프도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왜 두 번째로 꺼내냐?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와이프라는 존재가 내가 엄청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프라는 건, 여자라는 거는 결혼을 할 때,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동안 연고를 다 놓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시집이라는 것을 왔는데, 그거를 남편이 봐주지 않으면, 남편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것이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은 중간에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파탄이 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그 태국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항상 초창기 때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보고 온 사람이니까, 너 보고 먼 타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다 놓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진짜 측은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잘해줘야 된다. 항상 위해줘야 되고 항상 네가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렇게 누누이 말을 해왔는데, 살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됐는데요. 아이가 둘이 있기도 해요. 흔히 이제 사람들은 아이를 놓고 그렇게 집을 나간 여자를 보고 상당히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놓고 떠날 수가 있냐?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다 알아요. 세상이 참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그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식이고 부모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주위에서,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그런 후회감 들지 않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잘 해줘야죠. 그렇게 소중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와이프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와이프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살려냅니다.
부모님이 세 번째로 소중해서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는 거는 나를 낳아준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고맙고 고마운 존재이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만 계셨으면 많은 효도를 했을 텐데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을 해요. 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평상시에 부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후회를 가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인생이 그 제일 우선순위로 하늘나라로 가야 될 대상이기도 해서 세 번째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부모님에게 대해야 되는 부분은 이 셋 중에서 최고로 또 잘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커지면은 부모님들을 상당히 업신여기고 무식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핀잔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낮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요,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 앞세대입니다. 기성세대.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보되고 발전된 문물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당연히 늦게 받아들이고 못 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대화도 안 통하고 무식해 보일 정도의 모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답답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나도 조만간에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 아빠는 왜 그렇게 그런 것도 몰라?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부모를 그렇게 했으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잘 하면은 자식도 보고 배웁니다. 또 자식이 보고 안 배운다 하더라도 나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또 자식 너는 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이론 또한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식은 그냥 보여주고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못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자식도 배울 것이고 느낄 것이고, 그런 사랑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자식도 바르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모에 대한, 그리고 우리 윗사람들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를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나도 조만간에 9세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식, 그리고 나와 아내, 부모의 그런 관계도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면은 삶이 다소나마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돛닦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도도 닦으시고 행복함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